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납부세액의 계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볼 텐데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뭐 잘 모를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여간 나중에 급수가 올라가면 다 배우게 될 거니까 일단 전체 구조를 보시면 부가세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매출세액을 계산해가지고 매입세액을 뺀다. 그러면 이제 납부할 세액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예정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대손세액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구조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 앞쪽이 과세표준이라는 얘기는 이제 회계학으로 보면 매출인 거죠. 거기다 세율 10%를 곱하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매출세액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부가세 신고 구조에 따라서 혹시 예정신고 때 빼먹은 게 있으면 여기다 같이 포함해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거나 뭐 받았던 걸 돌려받거나 이런 내용은 아직 잘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세무 2급에 뒤쪽에 가면 배우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것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매출세액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도 이제 빼주겠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뺄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있으면 더해서 같이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그 밖에 세금계산서 아닌 경우에도 뭐 공제를 해주는 게 있더라. 그리고 혹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 포함된 것 중에 여기서 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납부세액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또 다른 정책적인 목적에서 뭐 전자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빼주는 뭐 경감세액공제도 있고 신용카드로 물건을 많이 결제해서 공급하면 빼주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 법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부가세 신고서를 가시면 다 보게 되는데 그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중에서 큰 틀만 보고 가시고 나중에 급수가 올라가서 뒤에 가보시면 세무 2급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부속서를 통해서 배우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산, 이게 이제 부가세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계산 구조를 보신 거고 매입세액의 범위라고 돼 있는데 어떤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느냐.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와 관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썼거나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또는 이미 썼거나 그런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즉 쉽게 얘기하면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뭔가를 구입해 오면 즉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제 매입세액은 이게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목적에서 여러 가지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급수에서는 이걸 당장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무 2급에 가면 후반부에 각각의 부속 서류를 작성하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 첫 번째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상대방이 일반 과세자인데 내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것도 공제해 주겠다. 받아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름만 들어보시면 되겠죠.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으로부터 면세가 되는 농산물을 사와요. 그래서 내가 가공해서 내다 파는 재화가 과세가 돼. 그러면 면세를 사왔으니까 부가세액이 없겠죠. 근데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보고 빼주는 거야. 그게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의지하겠다. 그래서 빼주는 제도.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그러니까 재활용 폐자원 수집하는 사람이나 중고자동차를 사다가 외국에 수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재활용을 내다 파는 사람들이 뭐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아무것도 증빙이 없이 받아와서 팔 때는 다 과세되니까 일정한 부분이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봐주는 제도. 여기 정도까지만 봐두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 세무 2급에 가면
뒤쪽에서 별도로 다시 자세하게 배우게 돼요. 얼마를 빼줄 거며 어떻게 1년의 한도를 정해서 계산하는지 따로 배우게 됩니다. 네 다섯 번째 밑에 있는 거는 생략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집이 우리 매입세액,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 불공이라는 거를 선택하는 기준, 이게 바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이죠.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는데 공제해주지 않겠다. 첫 번째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요. 또는 제출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고 했죠. 세금계산서만 받아놓고 이것에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그런데 제출하기는 했는데 뭐 부실하게 기재가 돼 있다.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뭐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기에서는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왔대요. 그럼 당연히 안 해주겠지. 그 다음에 받아오긴 했는데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적혀 있대요. 그럼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주로 실기에서 예와 관련된 거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을 사왔어요. 예를 들면 대표자의 개인 골프채를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온다거나 이런 것들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그러니까 물건 사서 접대하려고 사온 거 해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과세사업에 쓰려고 사와야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건데 면세사업에 쓰는 것은 안 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이 있었다. 돌려주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것은 제외하겠다. 이제 이거는 세무이급 뒤쪽에 가면 다시 또 나오니까 자세히 배울 거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건 이제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이 사람이 사업 개시를 3월 1일 날 했다 칩시다. 그럼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 보통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입세액을 돌려줄 텐데,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신청하기 전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 했다가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의 과세기간은 여기죠. 6월 30일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야.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면 7월 20일까지만 신청을 하면 이날로부터 역산해서 기산일을 이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기산일. 예전에 이 문구가 없었을 때는 처음 사업 개시하는 사람의 기산일은 이날이야. 사업 개시한 날.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 못 받았는데 좀 더 확대를 시켜서 기산일을 처음 이날짜로 1월 1일부터 여기까지의,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까지만 신청을 하시면 처음부터 그냥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사업자 등록 뭐 아무 때나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산세가 있어. 이제 사업자 등록 미등록 가산세를 물게 돼요. 그때까지의 매출이 있었다면.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 실기하고는 사업과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접대비, 그다음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뭐 토지와 관련된 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해주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